안녕하세요. 좋은마음TV 김승현 원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자녀 양육들 어떻게 해 오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을 잘 듣거나 순종적으로 잘 성장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좀 훌륭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고 계시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오지만, 그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참 꿈을 갖고 활기차게 자라고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 좀 나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뭐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있나요? 라고 벌써 철이 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가 나는 감정을 스스로 진정시키지 못하는 감정 조절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이 아이들의 그 근본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 마음을 잘 몰라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를 않아요 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을 때로는 울음이나 격한 감정을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그 감정보다는 그 아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행동으로만 아이들을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부분들을 내가 반드시 고쳐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크신 분들일수록 체벌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양육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작 이 아이의 감정을 만져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부모님들이 자라오면서도 양육받았던 양육의 방식들이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양육받았던 그 양육보다는 어떤 행동 중심, 그 여부에 관심을 갖는 양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감정을 놓쳐버리고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부모님들이 저를 양육하시는 과정에서 그 감정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감정 양육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담 공부와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 만나오면서 정말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전 인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가 이 정도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감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꾸 그 아이의 마음, 이 감정보다는 그 아이의 행동 중심의 관심을 가지고 양육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사실 상처가 많이 받아질 것이고, 훗날 좀 후회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감정을 읽어줘야지만 이 감정이 슬픔이구나, 이 감정이 분노구나, 서글픔이구나 라고 이 감정을 스스로 알 수가 있는데, 행동 중심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자꾸 운다고 다고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르는데 왜 우냐고 자꾸 다고치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점점 마음에서 분노와 그리고 정서적 괴리감을 더 느낀다는 것이에요. 물론 혼낼 때는 혼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감정을 먼저 안아주고 그 다음에 행동 수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조건 아이의 마음을 다 알아주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제대로 크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리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느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 실험이 강아지에다가 전깃줄을 매달아 가지고 한 우리에다가 그 강아지를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분 단위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이렇게 들어지면 강아지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의 충격이 느껴질 때는 강아지가 그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멍멍 짖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등등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분 단위로 전기 충격을 강아지에게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강아지가 오히려 가만히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땅바닥에 누워서 강아지가 더 이상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또한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강아지가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여전히 느껴지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몸부림 쳐봤자 이 환경에서, 이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인식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셀리그만 박사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해요. 학습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내게 습득된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음은 일종의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의사소통이에요. 근데 여전히 부모님이 나의 어떤 감정보다는 행위 중심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부모님께 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감정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감정보다는 행위 중심의 관심을 가지고 다구치거나 고치려고 하게 되어지면 부모님의 말이 물론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아이는 내 마음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아무리 울부짖어도 엄마라고 환경, 아빠라고 환경은 바뀔 수가 없는 환경이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울지 않고 무기력한 상태로 늘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동 무기력입니다. 부모 양육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소에서 만나왔던 여러 상담 내담자들 중에서 자기 자녀의 문제를 놓고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내가 아이에게 무엇을 학습시켰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깊은 성찰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상담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감싸줄 수 있는 내면 성장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은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나의 양육 방식은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서 8, 9명은 대체적으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최근 신경, 생리, 정서, 심리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아동이, 아니면 뭐 좀 아동보다 좀 컸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잘 양육받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그 현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이의 심리의 안정감이죠. 다시 말해서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성장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가 또래 관계가 좋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내 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마음이 안정감이 떨어지면 적개심이 많다 보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공격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또 실행력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마음에서는 그냥 그렇게 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생각으로만 멈추지 정작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감이 부족할수록 어떤 계획이 머리로만 남아있지 실제로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실행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있다 보니까 학습 능력 또한 향상이 시간이 갈수록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떻게 어느 한 부분을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아이들이 어떻게 창의력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정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감정이 안정감 있게 성장된 아이들은 어떠냐? 바로 심리적 면역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어떤 기분 나쁜 일도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조건 나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내 스스로가 나의 마음을 스스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응원해 가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제 자리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심리 면역력이 좋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 양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다 컸는데 이제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양육은 절대로 시기가 빠르거나 늦은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감정 양육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으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정서입니다. 감정의 안정감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독립심 있게 무언가를 찾아서 해낼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굿마인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내면아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회복과 그리고 성장을 경험하신 분들을 봐왔습니다. 물론 내면아이 세미나를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더불어서 감정 양육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월 15일 날 개강을 할 건데요. 7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감정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 실행 연습을 해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지원 부탁해 주시고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무엇인지 알아가고 또 보충해 가면서 삶의 즐거움과 재미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 TV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